동해를 완전히 덮었던 거대한 줄무늬 구름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날씨 호전이 아닙니다. 줄무늬 구름은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며 북쪽 한파의 세기를 알려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주말이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과 함께 매우 강한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폭풍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1월 6일 화요일 전국 최저기온입니다. 강원도 횡성 둔내가 영하 15.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중부 내륙 넓은 곳이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기온이 낮았던 곳은 은평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1.2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최저기온이 또다시 영하 두 자리 숫자로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극심한 한파는 피크를 지나고 겨울철 이맘때에 평년 기온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특보 현황입니다. 1월 6일 화요일 오전 6시 기준입니다. 여전히 동쪽 지역에는 넓은 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경보가 강원도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그리고 울산, 부산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한 시기입니다. 작은 불씨로도 일단 산불이 나면 크게 번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주도 남쪽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주의보는 서해와 동해로 확대될 것으로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다에 나가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화요일 낮 12시입니다. 겨울철 한반도 주변은 서쪽의 시베리아 고기압, 동쪽의 알류산 저기압이 정체하는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전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 중국 동북부의 저기압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수직으로 팽팽했던 등압선이 휘어지고 서고동저 기압 배치가 흐트러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 부근의 강풍 영역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날은 낮에는 햇살로 기온이 오릅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체감 온도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나마 맑고 온화한 날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북쪽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해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저기압이 동해로 들어갔습니다. 기압 배치는 다시 서고동저가 되었습니다. 바람 방향이 다시 북서풍으로 바뀌고 바다와 육지에 강한 바람이 쏩니다. 기상 상황이 하루 만에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나라 겨울 날씨의 전통적인 패턴은 사만사온입니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변하는 주기가 매우 빠르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남쪽까지 확장된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이동성 고기압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자 북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차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빠르게 교체되면서 날씨 변화 주기가 짧아지는 것입니다.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고기압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남고북저 기압 배치가 되었습니다. 바람 방향은 다시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이 남고북저 기압 배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저기압을 밀어내는 형태인데요. 이런 기압 배치에서는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기압이 동해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기압의 이동 경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동북부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동진하여 동해로 진입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이 동해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에 한 차례 눈과 비를 뿌릴 것 같습니다. 차가운 한기를 가진 저기압이 따뜻한 동해로 들어가 격렬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동해에서 저기압이 급발달하는 걸까요? 대략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해수온이 높습니다. 동해의 해수온이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높은 상태입니다. 따뜻한 바다에서 수증기가 많이 공급됩니다. 이것은 마치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온도가 높을수록 수증기가 많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 상하 온도차가 큽니다. 따뜻한 바다 위로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옵니다. 이 온도 차이가 클수록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대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은 뜨거운 여름날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셋째, 지구의 자전효과입니다. 북반구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것을 전향력이라고 하는데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수록 전향력이 강해집니다. 동해는 위도가 높은 편이라 저기압이 빠르게 회전하며 발달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최근 동해 수온이 예년보다 높습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은 상태입니다. 동해로 들어간 저기압이 충분한 수증기를 공급받고 폭탄 저기압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바다로 이동한 저기압은 북쪽 한기를 끌어내리고 우리나라에 한 차례 눈과 비를 내립니다. 이날은 수직으로 선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GFS 모델과 독일 아이콘 모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의 위치에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각각 저기압이 따뜻한 동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동해 해수온이 평년보다 2도, 3도 높습니다.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동해로 들어간 저기압은 격렬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동해에 해기차로 인한 눈구름이 덮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와 상공찬 공기의 온도차를 해기차라고 합니다. 바다의 눈구름이 우리나라로 뻗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은 매우 특징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면 바다에서 육지로 뻗어나가는 줄무늬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람의 방향을 따라 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영동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는 것도 바로 이 해기차 효과 때문입니다. 강수 지역이나 대략적인 강수 시각은 모델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은 저기압의 진로를 조금 더 북쪽으로 예측하고 있고, 유럽 ECMWF 모델은 조금 더 남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기압의 진로가 조금만 달라져도 강수 지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기압 중심이 북쪽으로 가면 영동지방에 눈이 더 많이 오고, 남쪽으로 가면 영남지방에 비가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예보를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모델에서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이날은 매우 강한 바람이 맵니다. 바다뿐 아니라 육지까지 온통 붉고 푸르게 변했습니다. 붉은색은 초당 15m 이상, 보라색은 초당 20m 이상의 강풍을 나타냅니다. 눈이 내리는데 바람이 강합니다. 폭풍설입니다. 이날은 날씨가 매우 거칠어질 것 같습니다. 겨울철 폭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폭풍설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눈이 많이 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는 눈은 시야를 매우 나쁘게 만듭니다. 운전 중이라면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화이트아웃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바람에 날리는 눈은 쌓이는 위치가 고르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는 눈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골목길이나 건물 사이에는 눈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눈더미 또는 스노우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차량이 눈더미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850 헥토파스칼 상공 1500m 기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서 한기의 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기에 덮여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 눈 내리는 기준이 되는 영하 6도선이 남부지방과 남해안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850 헥토파스칼 고도는 대략 지상 1500m 높이입니다. 이 고도의 기온이 영하 6도 이하면 지상에서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하필 영하 6도일까요? 이것은 눈송이가 녹지 않고 지상까지 떨어질 수 있는 온도 기준입니다. 공기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보통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0.6도씩 낮아집니다. 따라서 상공 1500m에서 영하 6도라면 지상 온도는 대략 영상 3도에서 4도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눈이 녹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온도입니다. 등원선 간격이 좁아 남북의 온도차, 온도 경도가 매우 큽니다. 온도 경도가 크다는 것은 짧은 거리에서 온도가 급격히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 간 기압차도 커지고 그에 따라 바람도 강해집니다. 이날은 바람도 강한 데다 기온도 매우 낮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기압 배치는 과거에도 큰 피해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1970년쇼와 45년 1월 강력한 저기압이 동해를 통과했습니다. 이 저기압은 24시간 만에 중심기압이 32 헥토파스칼이나 낮아지며 폭탄 저기압으로 급발달했습니다. 폭탄 저기압이란 24시간 동안 중심기압이 24 헥토파스칼 이상 낮아지는 저기압을 말합니다. 매우 빠르게 발달하는 저기압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시카이도와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 풍속이 초당 40m가 넘는 맹렬한 폭풍이 불었습니다. 홋카이도 에리모고대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초당 50m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태풍급 바람입니다. 초당 50m의 바람이면 사람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전복될 수 있습니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고 나무가 뿌리째 뽑힙니다. 이 폭풍으로 일본 전역에서 사망자 25명, 부상자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피해도 5,000채 이상에 달했습니다. 특히 청암도에서는 선박사고로 700명 이상이 행방불명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저기압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붙은 폭탄 저기압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저기압을 쇼와 45년 1월 저기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만큼 역사에 남을 만큼 강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저기압은 그 정도까지 발달할까요? 다행히 이번 저기압은 당시만큼 강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눈과 강풍이 동반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00 헥토파스칼 상공, 5500m 기온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층 대기에도 강한 한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하 30도선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상층과 하층 모두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기압 배치에서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상층의 찬 공기와 하층의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대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이 강수를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모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ECMWF 모델은 GFS 모델보다 저기압의 위치를 조금 더 남쪽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두 모델 모두 저기압이 동해에서 급발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은 980 헥토파스칼 전후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발달한 저기압입니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최대 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륙과 산간은 눈으로 내리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는 5cm에서 10cm 정도 눈이 쌓이겠습니다. 바람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과 산간 지역은 순간 풍속이 초당 20m 이상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륙도 초당 15m 내외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실내에 머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운전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간판이나 건축물 파손 우려가 있으니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낡은 간판이나 느슨한 구조물은 바람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이나 물건들도 실내로 옮겨두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나 축사를 운영하시는 농가에서는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비닐이 찢어지거나 골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리 로프로 고정하고 무거운 물건으로 눌러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선을 보유하신 분들은 선박을 안전한 곳에 묶어두시기 바랍니다. 출항은 절대 삼가셔야 합니다. 파도가 매우 높고 시야도 나쁩니다. 해상조업은 매우 위험합니다. 산불 위험도 높은 상태이니 불시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바람까지 강합니다. 작은 불씨라도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날씨는 어떨까요?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일요일부터는 저기압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과 14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5도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기온은 평년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주말에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약해지면 체감온도는 그만큼 덥지 않을 것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부터는 다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만큼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가벼운 눈이나 비가 내리는 정도입니다.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은 5mm 미만의 눈, 해안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과 17일 금요일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7도 정도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음 주는 이번 주말보다는 날씨가 안정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겨울이니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두툼한 외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과 어린이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목도리와 모자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온의 상당 부분이 머리와 목을 통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실내 난방을 할 때는 환기도 잊지 마시고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니 실내 습도 조절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젖은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겨울에는 갈증을 덜 느끼지만 실제로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번 주말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교통 상황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대중교통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고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말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